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 특검 연장에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뭐 이 하야론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소신,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요, 김평우 법률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정원내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 아스팔트가 피바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나왔어요. 글쎄요. 저는 법정에서는 법률적인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위 정치적 수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그 재판에서 인용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판장에서 순수한 그 법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호와 또 소추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저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진 사퇴는 하야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가 한국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나요? 그런 얘기는 우리 한국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야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거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이유는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과연 그 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더구나 이 촛불과 태극기에 그 집회 시위를 봤을 때 점점 더 그 가열되는 모습에 따라서 우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결정이 어떤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어떤 결정이 됐든 간에 한쪽에서 과연 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인가요? 한 일주일 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4당 그 원내대표 회동 때도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발표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국회의장께서 그것을 수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걱정이 과연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이 내렸을 때 과연 이것이 그 어떤 국론 분열과 또 국정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 6.29 선언 때도 정치력의 발휘에 의해서 개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여야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으로 가야지 이 탄핵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한 것이고,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정치권에서 할 일은 탄핵이 결정된 후에 우리 탄핵 결정에 대해서 후폭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자진 사퇴나 하야는 절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을 이제 저희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정 원내대표의 생각이 하나 궁금해집니다. 만약에요, 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신변 문제는 정치권이 합의해서 이걸 좀 덮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끝까지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선 이 탄핵 재판 결정 전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제 개인 생각은 탄핵이 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론 분열이나 또 여러 가지의 결정된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후폭풍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두신 후에 만약에 형사소추 문제에 연결돼서는 아마 그냥 그거는 합의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 내에 선고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2달 내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무슨 건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2달 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자. 이런
견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야의 정치력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뭐 집권을 하더라도 그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누가 되더라도 여소야대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여야 정치력으로 어떻게든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형사소추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고요. 이 탄핵의 결정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불안정하게 가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대선 이후로 좀 미뤄두자. 뭐 어떻게 할지 여부는 사실 좀 이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건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청와대는 아니라고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추가 수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검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라고 특검은 요구하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 한 50일 정도 특검을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원내 대표께서 이끌고 있는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론은 특검을 좀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은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특검이라는 게 뭐든지 뭐 수사를 하다 보면 아쉬움이 남죠. 조금 더 수사를 할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편으로 이번에는 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헌재 결정이 지금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측을 누구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특검이 계속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특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반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대선과 거의 특검이 그 기간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특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번에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이번에 그 기간 내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진한 부분은 검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검찰로 넘기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선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로부터 지금 최근에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뭐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